흔히 임플란트를 심는다,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임플란트는 그 인공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듯이 임플란트는 건물의 기초, 흔히 우리 말뚝을 박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가 치아를 뽑았을 때 임플란트는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옆의 치아가 그 치아가 빠진 공간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그때 심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경치료를 했었던 치아가 탈이 났을 때,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가 탈이 난 경우에는 드물지 않게 뿌리에 손상이 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재신경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하지만은 재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의 손상이 예측이 될 때는 요거 무리해서 재신경치료를 하기보다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읍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치아가 파절이 일어났는데 그 파절 부위가 너무 클 때입니다. 파절 부위가 치아의 뿌리를 포함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치아를 뽑아주고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희망 고문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죠. 특별히 주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입니다. 알게 모르게 작은 질환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신질환을 항상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갖고 계신 질환이 아무래도 당뇨, 고혈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뇨랑 고혈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당뇨 수치랑 고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이 너무 높을 때에는 살이 잘 아물지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심은 뿌리가 우리 살로 덮여야 되는데 그 덮이는 과정이 잘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전신질환을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골다공증의 또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한 정도면은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 정도가 많이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의과 병원에 그 자문을 먼저 구하고 협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환자분들이 신장질환이나 간질환을 앓고 계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조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나서 지내시는 과정이 있죠. 보철 없이 지내는 거죠. 씹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담배를 안 피는 거고, 뭐 술도 물론 줄여주시면 좋겠지만은 담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성분들이 잇몸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치유되는 것을 막게 되고요. 골 이식제들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달라붙는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당분간은 꼭 금연을 해주시자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시술이 다 완료되고 보철까지 올라갔을 때는 유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사실상 청결이죠. 그래서 기존의 치아를 관리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한데요. 기존의 치아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치아는 우리 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 반응도 있고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빨리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